자, 63번이요. 자, 63번은 지금 합성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3번의 1번의 그림이 이렇게 되죠. 얘는 왼쪽에 있는 얘가 뭐예요? 6이죠, 6.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죠. 얘는 뭔데요? 4라고요? 이렇게 위에 꼬다리 붙은 이거니까 7이잖아요. 이것까지 해야죠. 이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죠? 7이죠. 그러면 얘는 6번째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6번째 소수니까 얘는 뭐예요, 값이? 6번째 소수니까 값이 뭐야? 6번째 소수 값이 뭔데? 13. 그 다음에 얘는 7이 14죠. 14번째 소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14번째 소수가 43 이죠. 그래서 얘 곱하게 되면 559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59예요. 이해되셨어요? 왼쪽에 있는 건 6, 2, 7이잖아요. 6번째 소수. 그죠? 그 다음에 14번째 소수. 6번째 소수, 14번째 소수. 얘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니까 얘는 14잖아요. 그죠? 그래서 14. 얘는 그냥 6. 그래서 6번째 소수, 14번째 소수의 곱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제일 큰 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한 줄로 쭉 내려가면 되죠. 한 줄로 내려가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끝에 이렇게. 이게 제일 큰 거죠. 여기 값이 얼마예요? 67. 3번 10개로 제일 작은 거. 한 번에 여러 개로 퍼뜨리는 게 제일 작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는 555라서 125. 그래서 제일 작은 건 125입니다. 필기하시고요. 6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쌍둥이 소수입니다. 쌍둥이 소수. 그래서 쌍둥이 소수 펴보세요. 네, 앞에. 쌍둥이 소수는요. 둘 다 소수고요. 2 차이 나는 소수죠. 그러니까 어떤 소수가 P가 있으면 P 플러스 2랑 P랑 둘 다 소수가 되면 쌍둥이 소수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소수 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수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그거를 오일러가 고안을 하긴 했는데 그 소수 계단 문제에서 보면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를 소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수 평원의 길이가 너네가 처음에 생각하면 소수들이 처음에 좀 붙어 있죠. 1부터 10 사이에는 굉장히 많잖아. 그 다음에 1부터 100 사이에도 점점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가 점점 더 띄엄띄엄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소수 평원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뭐 20몇 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큰 수로 가더라도. 그러고 보면 소수가 예상치 못하게 쌍둥이 소수가 띄엄띄엄 나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그냥 11, 13 같은 경우인 거잖아. 그죠? 11, 13. 그래서 어디 100단이 넘어가도 쌍둥이 소수 나옵니다. 우연찮게 나와요. 이렇게 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가 무한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소수가 무한하다는 건 이미 유클리드가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유클리드 증명은요. 너네가 소수를 파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소수가 유한하다라고 하자 모순을 이끌어내잖아요. 소수가 무한하다는 건 증명을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무한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오일러가 보여준 이제 소수를 큰 소수를 찾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의 계단이 계속 끊임없이 높아질 거고 소수의 평원 자체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것들이
소수가 무한하다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쌍둥이 소수는요, 무한할 것 같다라고만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쌍둥이 소수가 무한히 많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그죠? 그래서 정수에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증명들이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추측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뭐, 골드바우 추측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쌍둥이 소수는 2차에 나는 소수를 쌍둥이 소수라고 부르고요. 메르센 소수라고 나오죠. 그래서 17세기 수학자 메르센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꼴인데, 얘가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n 자체가 소수꼴이어야 되더라. 메르센 소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꼴이 소수가 되는 건데, 얘가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n 자체가 소수꼴이어야 되더라.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수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소수가 되냐? 또 그건 아니야. 여기에 소수만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소수가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굉장히 큰 소수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센 소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도 현재 그 슈퍼컴퓨터 가지고 계속 큰 소수를 찾고 있거든요. 큰 소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뭐 보안키 같은 거 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소수를 찾고 있는데 그 랭킹을 매길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소수 뭐 1위부터 13위까지. 굉장히 큰 수라서 잘 모르겠지만 1위부터 13위까지 굉장히 큰 소수들인데 이 중에 12개가 메르센 소수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메르센 소수 이게 뭐 항상 성립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해 했는데 정작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큰 소수를요. 지금도 띄엄띄엄 나와요. 굉장히 띄엄띄엄. 슈퍼컴퓨터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번 나누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소수는 그것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어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너네 이것도 알잖아요. 그죠? n이 소수인지를 알아보려면 n보다 1하고 n 사이에 있는 소수들로 다 나누어 보면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죠. 루트 n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어 보면 되잖아요. 이유가 뭐야? 약수가 쌍쌍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루트를 씌운다고 해도요. 굉장히 큰 수 자체는 자릿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거보다 작은 소수들로 나누는 걸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뭐 이걸 나누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띄엄띄엄 나오는데 그래서 13개 중에 12개가 메르센 소수래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메르센 소수에 조금 집중을 했죠. 그러면 더 큰 소수도 항상 메르센 소수가 소수인 건 아니지만 아마 더 큰 소수가 발견된다면 그것도 메르센 소수일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센 소수랑 똑같이 쌍둥이로 따라다니는 애가 페르마 소수. 2의 n제곱 플러스 1꼴입니다. 얘가 페르마 소수죠. 그래서 메르센 소수는 2의 n제곱의 마이너스 1꼴. 그 다음에 페르마 소수는 2의 n제곱의 플러스 1꼴입니다. 그 다음에 짝수인 완전수요. 짝수인 완전수. 완전수는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6 같은 애가 있죠. 1, 2, 3, 6. 6 제외하고 1, 2, 3 더하면 6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런 완전수도 뭐 굉장히 많은데 완전수가 매력적인 건요. 그냥 개념 자체가 약간 매력적이잖아요. 완전수를 영어로 바꾸면 이제 퍼펙트 넘버가 되니까 그죠?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 완전수를 뭐 그렇게까지 많이 써먹진 않습니다. 오히려 메르센 소수가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메르센 소수와 페르마 소수, 그 다음에 짝수의 완전수 이런 것들이 있더라. 64번이요. 64번은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소수, 뭐 쌍둥이 소수 뭐 이런 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앞에 봅시다. 64번이요. 자, PQ 플러스 4가 소수가 되는 쌍둥이 소수 PQ를 모두 다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P도 소수, Q도 소수, P 곱하기 Q 더하기 4 얘도 소수. 그러면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Q가 더 커 이렇게 놔도 되겠죠. 그쵸? 뭐 큰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P를 3의 배수라 하죠. 이게 3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P가 3의 배수야. 앞에 보세요. 네, P가 3의 배수야 이런 뜻이에요. P가 3의 배수면 P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P는 3일 수밖에 없죠.
3배수 중에 소수인은 3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쌍둥이 소수인 Q는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네요. PQ 플러스 4. 뭐가 나와요? 19요. 얘 소수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성립. 그래서 만족하는 PQ꼴 3,5 하나 찾았어. 그러면 인여기처럼 생각해보죠. P가 3의 배수인 거는 P가 3K꼴인 거죠. 3K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해볼까요? 두 번째는 P가 뭐인 꼴? 3K 플러스 1인 꼴. 3K 플러스 1인 꼴. 그쵸? 모든 수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던가, 3K던가, 3K 플러스 1이던가, 3K 플러스 2던가. 그것만 해보면 모든 수 다 해본 거야?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K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럼 Q가 뭐예요? 3K 플러스 3이죠. Q가 뭐의 배수? 3의 배수니까 Q가 뭐야? 3이야 모순이죠. 3보다 작은 소수 P는 2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2, 3은 6에다가 4 더하면 10이니까 그건 소수 아니죠. 모순 나오네요. 이해됐어요? P랑 Q가 이런 순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야. 그럼 얘가 2지 뭐. 그러면 3이 6에다 4 더하면 10이니까 안 되죠. 소수가. PQ 플러스 4가 소수가 안 되죠.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P가 그럼 뭐 3K 플러스 2꼴이라고 하면 Q가 3K 플러스 4꼴이죠. 아, 이거요? 모순이라는 기호입니다. 모순. 여기도, 이건 모순이 아니니까.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네. 그래서 요런 꼴이면, PQ 플러스 4는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2에 3K 플러스 4 더하기 4꼴이죠. 그럼 얘는 9K의 제곱에 3, 2, 6, 3, 4, 12, 18K에 플러스 8에다가 12 이렇게 되죠. 그럼 3으로 묶을 수 있네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뭐의 배수라는 거야? PQ 플러스 4가 뭐의 배수라고? 3의 배수라는 소리죠. 3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PQ 플러스 4가 3의 배수라고? 그럼 이게 소수이려면 이게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럼 PQ가 마이너스 1이야? 모순입니다. 모순 기호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모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모순의 영어가 컨트라딕션이라서 컨트라를 쓰는 거고요. 번개표 같은 이런 S자 밑에 화살표로 붙인 기호고 얘는 그냥 이렇게 이런 기호. 그래서 수학에서 모순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제가 제 혼자 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네. 65번 풀어보세요. 자, 65번이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2보다 큰 n에 대해서 m의 n제곱 마이너스 1꼴로 쓸 수 있는 2002 이하의 소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쓰면 되지 뭐. 2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1 소수 맞습니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소수 맞죠?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소수 맞고요.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죠.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고요. 얘가 2047 이 소수가 아니네요. 얘가 23 곱하기 89라 소수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요까지 가능하네. 하나, 둘, 셋, 4개요. 그래서 답이 4개. 66번, 67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66번은요, 페르마 소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66번은 페르마 소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애를 찾아보면 되죠. 2의 0제곱 플러스 1, 이거 3이죠. 2의 1제곱 플러스 1은 5고요. 2의 2제곱 플러스 1은 17.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플러스 1은 257. 그 다음에 2의
2의 4제곱 플러스 1이 2020이니까 넘어가네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네. 모긴 아니네요. 그래서 얘도 4개. 자, 그 다음에 67번이요. 67번은 이탈리아 수학자가 124, 1248, 1248, 16 이렇게 항상 교대적으로 소수와 합성수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는데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봐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7번은요. 걔는 어떠한 꼴이에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세제곱 플러스 1, 5제곱 플러스 1은 얘는 소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합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꼴일 때 A, B가 있어서 A, B가 2의 배수가 아닐 때 2의 A, B 마이너스 1 꼴인 2의 A의 B의 제곱 마이너스 1 꼴은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2의 A 마이너스 1에 2의 A의 B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의 A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2의 B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네요. B 곱하기 1까지 줄어들겠죠. 곱해서 A 곱하기 B가 돼야 되니까. 그죠? A의 B제곱이지만 이거 계산하면 A의 B, AB 되잖아, AB. 그죠? 얘도 곱해서 AB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돼서 몇 개만 가능하다는 거야? 처음 6개만 가능. 처음 6개만 가능. 뒤에는 틀렸어. 9부터 안 돼. 벌써 안 되는 애가 나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6개 항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입니다. 약수의 개수를 타우n이에요, 그거. 이렇게 씁니다. 타우n,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n. 시그마n은 약수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의 함수. 그래서 n의 약수의 개수, n의 약수의 총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요, 이거 맨날 해서 아시잖아요.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1씩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을 소인수분해하면 P1의 E1, P2의 E2 이런 식으로 해서 Pn의 EN까지 되겠죠? 그러면 타우의 n은 각각의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그마 n은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P1의 0제곱부터 P1의 0제곱, P1의 1제곱, P1의 2제곱 해서 P1의 2원제곱까지 더한 거, 그 다음에 P2의 0제곱, P2의 1제곱, P2의 2제곱 더한 거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더하기는 시그마로 줄이죠. 곱하기는 파이로 줄입니다. 파이. 그래서 얘는 다 곱하라는 이야기야. 뭐부터? 1부터 K까지를 다 곱해.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P1의 1제곱, 그 다음에 P1의 2제곱 해가지고 P1의, 그러니까 P1이니까 PI라고 쓰죠, 얘를. PI의 2의 I제곱까지 가겠죠. 이게 지수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각각의 지수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얘는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이게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pi-1만 하나 줄이면 되죠. p의 i, 2의 i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요거 인수분해 때리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밑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수의 개수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약수라는 것들이
소인수들의 곱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소인수들의 곱이야. 근데 1은 항상 모든 수의 역소인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개씩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씩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약수의 합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약수의 합은 그 밑에 있는 식 있죠? P1, 1 더하기 P1, P1의 제곱, P1의 이 i의 제곱 이거 곱한 게 그 약수의 합이고요. 이 식은 이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뭐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약수의 개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약수의 개수 계산하면서 약수의 합도 뭐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0부터 쭉 더해서 그냥 곱하면 돼. 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68, 69번 풀어보세요. 자, 68번. 양의 약수의 개수가 n개이면서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Pn이라고 정의했어. 이때 P12의 값을 구하라. 68번입니다. 12개는요. 가장 간단하게는 P의 11제곱 이렇게 돼도 12개죠. 1을 넣을 테니까. 아니면 P의 5제곱의 Q 아니면 P의 세제곱의 Q의 제곱 아니면 P의 제곱의 Q의 R 이렇게 되겠죠. 제일 작은 경우가 보면 얘는 2의 11제곱이 제일 작죠. 근데 얘는 뭐야? 10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이 이 경우죠. 2의 5제곱 곱하기 3 하면 이거 96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죠? 3개로 쪼갠 게 아마 제일 작을 거고요. 2의 제곱에 3 곱하기 5겠죠. 이 값이 얼마예요? 60이요. 그래서 이 차이가 36이네요.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이 경우는 이게 제일 많이 쪼갠 게 제일 작은 게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긴 한데요. 혹시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곱이 아니라 뭐 세제곱 이렇게 돼서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여러 개로 쪼갠 게 제일 작은 게 맞습니다. 68번이었고요. 그다음 69번 봅시다. 75의 배수이면서 이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75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는 자연수 중에서의 최소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75분의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75의 배수이면서 75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데요. 그죠? (69번이요) 그러면 n을요 P1의 E1, P2의 E2 해서 Pn의 EN으로 소인수분해하는 n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타우의 n은 뭐예요? E1 더하기 1, E2 더하기 1 이렇게 곱해가지고 EN 더하기 1까지 곱한 그거잖아. 그죠? 이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75라고요. 75. 그래서 이게 75래. 75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3 곱하기 5 곱하기 5꼴이겠죠. 그래서 소인수의 개수는 최대 3개입니다. 그래서 n을 3의 a 곱하기 5의 b꼴이라고 하면 a는 1보다 크고 b는 2보다 커야 되겠죠. 타우의 a는 75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얼마라고요? 3 곱하기 25니까 5 곱하기 15니까 얘는 뭐 중에 하나일 거야? 얘는 3의 14제곱에 5의 4제곱이던가 아니면 3의 4제곱에 5의 14제곱이던가 3의 제곱에 5의 24제곱이던가 그죠? 아니면 3의 24제곱에 5의 제곱이던가 뭐 이거 중에 하나겠네요. 3, 5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뭐가 최소값이에요? 요게 최소값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3개짜리면 얘는 뭐 1개짜리인 경우요. 두 번째 3개짜리인 경우는 n이 2의 a제곱, 3의 b제곱, 5의 c제곱일 때 a,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c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타우의 n이 지금 75니까 얘는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을 다 곱한 게 75가 되겠죠. 얘가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은 2의 제곱에 3의 4제곱에 5의 4제곱이던가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의 제곱이던가 아니면 2의 4제곱에 3의 4제곱에
이게 4제곱이던가 아니면 5의 제곱이던가 이렇게 되겠죠. 4가 2개, 2가 1개니까. 여기서 최소는 뭐예요? 이게 최소겠지 뭐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죠. 3의 1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이거 3개짜리 나눈 거보다는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작으니까 2의 4제곱에 3의 4제곱에 5의 제곱을 75로 나누어 보면 2의 4제곱에 3의 3제곱인 432가 답입니다. 답은 432예요. 70번 푸시고요.